자, 주말에 또 이제 주변국들에 다 지진이 있었습니다. 태풍도 지나갔고요. 관련된 기사 좀 보겠습니다. 네, 대만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대만 남동부 지역의 현지 시간 18일 오후 2시 44분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7일 저녁 9시 41분쯤부터 밤 11시 3분까지도 대만 동부에서 20여 차례 지진이 발생했는데 모두 잔여 지진으로 이 중 가장 큰 게 리히터 규모 6.4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여진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규모 6.8에 이르는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진 전문가인 저한테 물어봐요. 이번에는 일본 제대로 가나요? 아닙니다. 이 지진은 일본 쪽에서 시작해서 인도네시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인도네시아나 터키나 그리스 같은 저쪽 서쪽 편에 있는 데서 뭐가 빵 터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일본의 강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쪽에서 흘러내려온 지진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발생해서 흘러가는 지진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서쪽으로 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안 나와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도 지진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난 거라니까. 같이 해서 저쪽으로 간다고. 저쪽에서 인도네시아 빵 터진 다음에 3, 4일 있다 이렇게 오면 이게 일본으로 가는데 지금은 방향성이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추후에 더 이상 큰 지진이 있기는 좀 뭐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거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란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태풍이에요. 네. 우리 남마돌이 아주 지금까지 없었던 초강력 태풍이 돼가지고 전례 없는 피해를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예상과는 달리 일본을 완전 관통하는 태풍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흰남노 있었을 때 제가 예상했던 그 경로를 얘가 가고 있는데 그러네요. 흰남노보다도 훨씬 강력한 거예요. 12, 13, 14가 동시에 생겼을 때 그때 이제 하나는 중국으로 빠지고 하나는 소멸이 됐거든요. 문제는 얘가 소멸되면서 이 14월 앞마들에 올라타 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대부분 태풍이 막 생성돼 갖고 성장할 때 이게 가장 압이 세거든요. 네. 이게 제일 청년 태풍, 힘이 제일 강한 태풍인데 얘는 일본 근접하기 한 1000km 직전에 갑자기 힘이 세진 거예요. 두 개가 합쳐지면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증기와 에너지들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에서 힘이 최고로 센 전성기에 일본 열도에 올라탔다는 겁니다. 저거 한국 간다고 애들이 다 좋아했었거든. 들이 한국이 이번에 스웨드들 끝났는데 한 번 더 작살 날 겁니다 이러면서 막 기다렸는데 역시나 전례 없는 90도 각도로. 네. 여러분 딱 보시기에 110도로 보이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사실상 90도 각도로 꺾여가지고 정말 이 오키나와에서부터 북해도까지 완전히 일본을 반 가르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렇게 참 되나 또 미리 또. 그래서 이게 일단 비도 한 시간당 300mm는 기본이지만 바람이 말도 못하게 셀 겁니다. 시속 내부 시속으로 한 145km 정도. 옛날 최동원 선동열 던지던 직구 시속으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거의 밖에서는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상황. 서 있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기차가 날아가요. 이 정도 강도면. 그래서 사실상 별로 살아남아 있는 게 없을 것이다 싶을 정도예요. 아직 도쿄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단계일 건데 오후쯤 돼서 도쿄에 도착하거나 지나가게 되고 나면 그동안 없었던 사실상의 가장 큰 태풍 피해를 하기비스보다도 더한 바람 피해를 이번에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언론들은 이런 것도 보도를 잘 안 해요. 네. 지금 MBN 기사 보니까 662mm 물폭탄이 쏟아져서 어머 2배가 왔네. 880만 명에게 피난을 권고했다. 이런 얘기가 근데 있습니다. 피난을 권고하면서 뭐 어디로 가라가 없어요. 갈 곳이 있나요? 그냥 친척집 알아서 가래.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안전하다는 말도 못 해줘요. 왜? 일본 전역이 지금
태풍이 긁어가고 있으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아베가 이런 거 있으면 그 체육관 빌려가지고 골반지 침대 놓고 저기 사람들 모아가지고 저기도 많이 했거든요. 대피소 운영도 했거든요. 기시다는 전혀 안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대피소 했다가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불편하기도 불편한데 그 안에서 막 그 성폭력 같은 것도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아니, 어디로 가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하세요. 알아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으면서 당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네. 아무튼 이러한 그 태풍 피해가 정리가 되고 나면 뭐랄까 일본의 뭐 지금 당면에 있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전반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SOC 파괴가 있을 거예요. 작년에 그 하기비스 그때 태풍 2개 맞아가지고 신간센이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 마무리를 제대로 할 거고, 뭐 부실한 교량이라든지 건축물 등등, 그리고 토사에 의한 재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일본은 되는 일이 없네요. 이래저래. 일본도 일본인데 우리나라도 지난 태풍 피해로 아직 복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태풍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포항 관련해서는 왜 포항제철이 이렇게 무방비로 당했느냐를 놓고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언론에는 안 나오는 얘기고 지역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그 천변에다가, 그러니까 그 물이 빠져나가야 될 천변에다가 포항제철은 장벽을 쳤어요. 이렇게 물이 안 넘어오게. 그래서 그 하천이 범람을 해도 포항제철로는 물이 안 들어간다라고 나름의 대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하천 안에다가 이번에 신임 그 시장이 체육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수부지 이런 쪽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다가 일종의 시설 설비를 하면서 쉽게 말해서 준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야 될 비를 그쪽을 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찬 거예요. 처음에 물이 찼을 때는 포항 쪽으로는 수벽이 있어서 안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하필 그때가 만조 때였어. 바닷물이 안 빠진 거야. 그래서 이 차 있는 물이 하천을 따라 뒤로 돌아가지고 포항제철의 고지대였던 입구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간 거야. 천변 쪽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서 포항제철 직원들도 순식간에 이걸 어떻게 막아볼 수 있는 게 대비를 못한 거니까 막아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물이 한 바퀴를 돌아 들어가갖고 그게 잠기도록 빼낼 방법도 없었다는 거야. 이렇게 밀려드는 물에 의해서. 문제는 이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포항에는 아직 그 재난지역 지구 지정이라든지 아직 정부의 어떤 지원이 전혀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순간에도 포항제철에 대한 피해에 따른 우리 산업의 어떤 영향력을 놓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대통령이 안 움직이니 이재명 대표라도 내려가고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그래서 갔습니다. 갔죠. 네. 정말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포항제철을 방문해갖고 지금 있는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현장 직원들하고 했다고 해요. 근데 기사가 뭐라고 나시는지 아십니까? 포항제철만 가고 수제면 지구를 안 갔다. 민주당이 태풍 12일 만에 포항에. 아니, 그 전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간 건 뭐야?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먼저 갔잖아. 그래서 오후에 윤석열이 부랴부랴 해병대 불러서 지나갈 자리만 흙 치우고 사진 찍었던 게 기억 안 나? 그래서 복구 현장을 외면하고, 복구 현장을 간 게 이재명 대표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포스코만 민주당이 갔대. 그래서- 에라이, 진짜. 서울신문 김상현 기자. 어이없네. 이 정도 되면 포항에 있는 주민들이 더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이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길 재난지구로 지원 대책 발표 안 하는 줄 아세요? 하게 되면 자기 잘못도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포항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했습니다. 경주, 포항. 다행히 이번에 태풍 피해가 없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어. 아직 완전히 바람 뒤끝은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어저께 웬만한 태풍의 중심 세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나마 엎친 데 덮치는 꼴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런 와중에 우리 대통령은 참석도 못할 장례식 가갖고 도대체 왜 갔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무슨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좋아하는 이든이 형이나 주요 외국 정상들 입세선에서 만났을지는 모르지만 공식 만찬에는 참여도 못하고 그런 걸 갈 거면서 외교부도 말리고 그렇게 말렸다는데 기어이 이 순방을 강행을 했어요. 진짜 어이없네. 그래서 얘가 나가버리고 나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태풍, 오늘 새벽에 지금 태풍의 영향력이 제일 강했을 텐데 그렇게 있을 때는 무슨 긴급 재난방송을 하루 종일 틀면서 무슨 그렇게 난리를 떨더니 얘 없다고 재난방송 하나도 나온 적이 없고요. 관련해서 청와대가 아니지, 이제 용산궁에서 뭐 했다라고 하는 보도 하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들을 아주 둘이 내보내놓고 용산에서 퍼질러 자빠져 자고 있나 봐, 공무원들. 총리가 점검회의 주재한다고 합니다. 나 참. 비상 단계 발령도 검토하고 있다고, 검토. 자, 어찌됐거나 남마돌은 일본만 작살나고 있는 거니까.